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 뭘로 시작하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시작해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생명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산과 바다, 요즘 산으로 더위시키러 바다로 많이 가죠. 그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 정말 하나하나가 다 예뻐요. 풍경도 예쁘고 그 안에 하나의 생명들도 예쁘죠. 근데 정말 예쁜데 그 예쁜 걸 모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주변에 먼 게 아니에요. 가까워요. 우리가 못 보지도 않았어요. 봤어. 근데 그 아름다움은 몰라. 뭐냐면 이거예요. 풀잎에 맺혀 있는 새벽 이슬이에요. 새벽 이슬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풀잎 끝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새벽 이슬. 근데 이것만도 예쁜데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얼마나 더 예뻐질까요? 자, 이슬이 워낙 투명해. 그래서 그 속에 비쳐 있는 투명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들이 다 들어오죠. 꽃과 하늘이 다 들어와 있고요. 이게 풀잎에 비쳐 있는 이슬 모습이에요. 정말 예쁘죠? 이게 제가 2005년도에 인사동에서 2주간 전시회를 했어요. 갤러리 하나를 빌려서 통째로 빌려갖고 2주간 전시를 했는데 어떤 이제 미대 교수님이 6월 첫날 개시하자마자 오픈하자마자 살아가셨던 이제 작품인데요. 자, 자연에서 이런 빛깔이 나와요. 정말 신비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 어떻게 해서 이런 색깔이 나왔을까요? 어떤 꽃일까? 뒤에 있는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시는 분? 네, 누가 나팔 꽃이라고 그랬어요? 네,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선물. 예, 제가 쓴 책인데요. 선물이 여기 몇 권이 더 있어요. 예, 제가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좀 쓴지 몇 년 됐어요. 길에서 만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눈을 열면 그냥 모든 곳에 고생하는 십자가, 춤추는 십자가. 그래서 길에서 만난 십자가들을 제가 꽃과 또 아스팔트와 내서 찍어서 하나하나 이제 의미를 풀어 쓴 책인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저기 나팔꽃이 들어와 있어요. 저거는 작은 토끼풀에 이렇게 코스모스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거미줄. 하찮다, 보잘것없다. 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거는 에이 저건 포토샵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근데 여기 포토샵 한 점도 없어요. 새뜨기 풀이 이슬을 참 많이 맺어요. 그 이슬이 많은 이 새뜨기 풀에 애벌레가 지나가다 머리에 한 방울 이슬이 묻었죠. 근데 이슬은 볼록렌즈 역할을 하죠. 상이 볼록렌즈는 어떻게 맺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맺히는 게 아니라 상하좌우가 완전 뒤바뀌어서 맺혀요. 위가 아래로, 오른쪽이 왼쪽으로 완전 뒤집혀지죠. 그래서 보시면 하늘이 어디 와 있나요? 이슬방울 속에 아래에 내려와 있어요. 나무가 거꾸로 서 있죠. 그 다음에 꽃 밑에 있는 노란 꽃 삼위국화가 위에 올라가 있죠. 온 세상이 거꾸로 맺혀 있는데 아마 이런 장면을 제가 두 번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은데요. 다음 장면도 제가 평생 찍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어떤 장면인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칠까?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이슬 한 방울 속에 하늘과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들어와 있어요. 산이 들어와 있고 산을 이불처럼 덮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가면 이 모습의 이슬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평생 찍을 수 없다 그러냐면 저 산이 낮아. 그래서 저 산에 이불처럼 구름이 덮는 거라 제가 거기 몇 년 살면서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마침 바람도 없었어요. 자, 바람이 불었으면 이 모습이 안 나와요. 왜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슬은 상이 상하좌우가 뒤바뀐다. 근데 저기는 하늘이 똑바로 있네요? 왜 그럴까요? 예, 물속. 누가 물속에 비쳤다 그랬어요?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예, 물속에 비쳤기 때문에 그 뒤에서 손 들어서 나오세요. 네. 네. 자, 있습니다. 네. 자, 잘 보세요. 밑에 강이에요. 영월 서강입니다. 혹시 영월 한반도 지형이라고 된 가보신 분, 영월 서강 한반도 지형 가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한반도 지형 누가 발견했게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99년 12월 20날 제가 처음 발견해서 공개했고, 지금 국가명胜 제75호로 지정이 됐죠. 그 강을 제가 지켜냈어요. 영월 군수가 쓰레기 매립장을 지켰다고 해서. 그게 99년 시작한 싸움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강을 지켜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환경 일을 하고 24년째 하나님이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걸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와 있습니다. 그 강입니다. 서강의 모습인데 이게 강물에 비친 모습이 뒤집혀 비친 거예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다. 이슬이 커서 세상을 품었나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뭘 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 한 개인밖에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죠. 이슬이 작지만 세상을 품은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나와 늘 내 손을 붙들어주는 예수의 힘으로 세상을 우리는 바꿔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저를 향해 많은 별명을 붙여요. 불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독처럼 생겨서 한 번 물면 안 나니까. 1인 군대라고 이야기 또 별명을 해요.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단체가 하는 일보다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꼬마 다이 제 일별명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붙여주는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국보라 그래요. 내가 아닌데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나 용산박물관에 가서 앉아 있을까요? 라고 농담을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단체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간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됐은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인사동에서. 2005년이니까 벌써 17년, 18년 됐죠. 젊었죠. 머리도 까맣고 머리카락도 더 많고. 그런데 그때 사진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갔어요. 한 사진 학회장님께서 다녀가시고 월간 사진이라는 잡지에 이런 평을 썼어요. 이슬이라는 단순한 소재에서 이같이 아름다운 영상을 도출했다는 것은 그의 발견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한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발견의 눈. 아름다움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저 먼 높은 유명한 산에 가야지만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바다에 가야지만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아파트에, 마당에, 풀잎에, 나무 작은 꽃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특별한 게 있나요?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참새보다 귀하니라. 좀 벌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멀리 숨어 계시지 않거든요. 바로 아름다운 봄을 눈을 연다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보지 않죠. 만일 강의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지키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걸 참 내가 해야 될 일을 많이 물어보죠. 저는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먼저 보라고. 여러분, 알면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근데 그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사랑하지도 않게 되고 이 환경 훼손 속에 지키려는 용기가 나오지도 않는 거죠. 제가 이 미친놈처럼 이렇게 살아갈까? 아무것도 아닌 제가 맨날 저한테 이 환경일을 24년째 하지만 늘 저한테 돌아온 것은 월급이나 차비나 뭐 이렇게 도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혼자 하는 거니까. 근데 왜? 오늘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고소와 고발과 검찰청과 경찰서와 법원과 지금도 시멘트업계와 재판하고 있어요. 늘 이런 일을 해요. 어저께 한 신문에 의무분들이 저한테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제 행사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테러하겠다는 식의 그 신문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 주신 사명이잖아요. 내가 주신 십자가거든요. 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니까 힘이 생겨. 그리고 그분이 이뤄가시는 일을 보는 거죠. 자, 이 사진 보세요. 어디에 있는 사진일까요? 어디에 맺혀 있을까요, 이슬이? 어디에 맺혀 있는 이슬일까요? 누가 민들레라 그랬어요? 네, 나오세요. 네, 민들레 씨앗 맞아요. 자, 민들레 씨앗에 맺혀 있는 이슬이에요. 근데 자, 이 이슬은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이 사물이에요. 똑같은 이 민들레 씨앗에 미치는 이슬인데 얘를 밑에서 위로도 올려다보면 어떻게 될까? 놀라지 마세요. 같은 사물이에요. 같은 사물인데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을 뿐이에요. 사물을 바꾼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눈높이만 바꿨을 뿐이니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습관적인 눈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생각으로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더 많은 세상이 더 많은 깊은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르게. 그리스도인은 바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들고 있죠.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그 스티브 잡스를 세상을 스티브 잡스의 혁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핸드폰 하나의 탄생으로 인해 스마트폰의 탄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세상이 놀랍게 변화했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하게 망하죠. 새롭게 변화되죠. 자, 여러분 사진 왼쪽 걸 보시죠. 전화기, 그다음에 카메라, 알람, 비디오 카메라, MP3 고장난 게 아니에요. 불이 들어와 있죠. 술을 먹고 있어요. 놀이하고 있어요. 이것은 살아있죠. 뭘 의미해요? 안 쓴다는 거예요. 고장난 게 아니라 안 써. 왜 안 써? 우린 지금 분명히 MP3 음악을 들어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죠. 모든 기능들이. 알람도 핸드폰에서 다 해죠. 모든 걸 흡수하는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스마트폰. 세상의 변화를 가져와. 그래서 세상은 스티브 잡스에서 스티브 잡스 이전과 스티브 잡스 이후로 나눈다. 라서 혁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플사의 모토는 아주 간단해요. 다르게 생각하라예요. 아주 간단해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또 다른 혁신가, 스티브 잡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은 그가 오기 전과 온 이후로 나는 한 혁신가가 있죠.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늘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온으로 세상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혁신이죠. 예수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으나. 이 말이 뭘까요?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은 맞았다는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이에요?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르게 생각하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너희들이 믿어왔던 것, 너희들이 생각해왔던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야 라고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생각할 것을, 다르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이 뭘까라는 거예요. 복음은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다른 생각, 바른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이 다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뭘까요?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과 친하게 지냈겠죠. 근데 제사장들의 이야기와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같은 하나님만 다르게 바라볼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죠. 사도 바울은 왜 고난을 겪었을까요? 바로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보여줬던 다른 예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랬죠. 루터와 칼빈 역시 마찬가지로 왜 고난을 당했을까? 다른 예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일까? 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눈을, 제 가슴을 설레게 한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치고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딱 한 단어로 바꾸는 순간 제 가슴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 가슴이 뛰어요. 뭘까요? 이 말씀을 딱 한 단어로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꿈. 꿈, 예수의 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더 큰 교회에 해려보리라. 더 많은 인기를 누려보리라. 더 많은 부를 얻어보리라. 라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세상에 아픔 있는 곳에 가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겠다는 바로 예수의 꿈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는 그 예수의 꿈을 함께 생각하며 예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거죠. 예수의 꿈이. 정말 예수의 삶을 흔들었던 그 예수의 꿈,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던 그 예수의 꿈이 오늘 우리 가슴속에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꿈을 이루기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광야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평생을 광야 살아가시죠. 길 가다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길을 가다 삭개를 만나셨어요. 길을 가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 삶을 온전케 하셨죠. 길가 들에서 설교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길 위의 예수였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로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지구가 아파요. 폭우, 어느 곳에는 어마어마한 비가 오고 어느 곳은 어마어마한 뜨겁고 또 어디 곳은 가물어서 지구가 신음하고 있어요. 정상이 아니죠. 지구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 자살이냐 우리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 뭐예요? 지구의 기후위기는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집단 자살이라는 말을 할 만큼 지금 상황은 아주 심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인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하루하루 창조하시며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마지막에 아주 힘이 좋았다라고 감탄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감탄하시던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율배반 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더 열심히 이 지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지구가 누가 파먹었든 아파하고 있어요. 해마다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빙하가 녹잖아요.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어요. 북극곰들,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이 위기에 놓여 있죠. 기후 이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후 재난의 시대예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의 시대. 이렇다면 여러분 이론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 필요할 때다. 이제는 우리가 지구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할 때다라고 이런 거죠. 레오노르드 보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합니다. 회개가 뭘까? 회개란 기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죠. 신학자 몰트만이 이렇게 해요. 회개란 생태계의 위기 속에서 회개란 생명과의 관계의 변화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돌아보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몰트만은 성화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재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환경 파괴로부터 지켜내는 사람을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어떤 지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구로 회복해 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파멸로 갈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많은 환경사들이 아주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우리의 숲입니다. 숲이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의 숲은 잘 관리를 하고 있을까? 아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숲은 정말 위기에 놓여 있어요. 산림청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지난주의 이야기들이죠. 산사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경북 북부 지역 예천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산사태로 충북 논산에서도 추모원 그 납골 땅에 그 추모하러 갔던 사람들이 차가 산사태로 몰려서 사망했죠. 이 현장들을 다 다녀왔습니다. 요새 제가 전국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산사태 현장마다 그저께도 그저께는 제천 다녀왔고요. 영주, 예천, 봉화, 논산 지금 전국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탔습니다. 이렇게 좀 더 얼굴이 예쁘게 보일 텐데 시꺼매 보인 거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철길이 무너졌습니다. 경북 봉화입니다. 이 철길이 왜 다 산사태로 이렇게 하늘에 떴을까요? 은하철도 999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옥대기에 보시면 바로 임도가 있어요. 철길 바로 위에 임도가 있어요. 임도에서 또 무너졌다 했잖아요.
인도에서 곳곳에서 네 곳에 무너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철길을 덮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가 바로 두 명이 그 70대 노인이 돌아가신, 그 다음에 두 명이 부상당한 논산의 추모원입니다. 양지 추모원인데요. 그냥 대기실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뒤에 그 납골당도 1층도 완전히 그냥 덮쳐갖고, 심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왼쪽에 보시죠. 왼쪽에 산뜻에 무너져 내려왔어요. 그럼 어디부터 무너졌을까요? 보시죠. 어디예요? 바로 임도예요. 정확하게 임도에서부터 무너져서 납골당을 쳤어요. 근데 임도가 하나만도 아니에요. 보시면 정확하게 세 군데. 하나, 둘, 세 군데가 무너지면서 그 세 군데가 정확하게 모두 다 이 납골당을 쳤어요. 이 사진이 그대로 KBS를 보내줘가지고 KBS에서 그대로 이제 최병성 제공해가지고 기사 나갔는데요. 9시 뉴스에 나갔죠. 여기 이렇게 납골당을 쳤고 임도에서 쳐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임도가 꼭 필요했냐? 가서 봤더니 아니에요. 필요한 임도가 아니에요. 자, 여기 경북 예천입니다. 마을을 산사태가 나서 덮쳤어요. 마을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람들 죽고. 왜 이 산사태가 나서 꼭대기부터 산사태가 왜 발생했을까요? 저 꼭대기 보시죠. 어디부터 산사태가 난 지점을 따라 올라가 보시죠.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어디예요? 어디서 산사태가 시작됐어요? 임도에서 시작됐잖아요. 임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터졌는데 정확하게 다 임도에서부터 터졌어요. 예, 이 산속에 길을 냈죠. 길을 쭉 수평선 냈죠. 다 거기서부터 하나,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이게 다 터지고 있어요. 여기는 수안리예요. 예천 수안리. 여기는 정말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일까요? 벌목하고 남으시면 돼요. 산림경영을 한다면서 벌목을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사진구에 싹쓸이 벌목하고 소나무를 다 심었어요. 비가 오니까 어린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다 쓸어내리죠. 자, 그래서 이번에 그 KBS 재난 특집 방송, 지난주 KBS 재난 특집 방송에 7분짜리 이제 방송이 제가 쭉 제가 설명을 하는 방송이 나가는데요. 산사태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서 첫 번째 임도 나가죠. 두 번째는 벌목.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위험하다. 곳곳의 마을들이 벌목으로 인해서 위험 놓여 있다라고 했죠. 세 번째로 이제 산불. 산불은 왜 위험할까? 산불이 났어요. 근데 산불이 나면은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복구한다면서 벌목을 해요. 그럼 그 후로 어떻게 될까? 벌목하기 때문에 더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경북 울진입니다. 2022년 작년 3월 달에 대한민국 최대의 산불 지역입니다. 어마어마해. 끝이 없어. 산불이. 왜 대한민국은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할까요? 기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점점 우리나라 산불이 커져가고 있어요. 처음엔 그동안 동해 쪽에 산불이 컸었는데 그 동해에 시중했던 산불들이 전부 아래쪽 남부, 중부, 남부까지 대형 산불들이 퍼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의 전국화가 되고 있죠. 이런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산불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미국, 호주, 유럽 전 세계 수는 산불을 들어요. 유럽, 미국, 호주 왜 산불이 날까요? 그 이유를 보시죠. 산림과학원에서 쓴 보고서예요. 미국의 대형 산불은 온도가 몇 도예요? 54도예요. 오른쪽에 이탈리아는 온도가 몇 도예요? 48도예요. 스페인은 온도가 몇 도? 46도. 자, 우리나라는 산불이 발생하는 2월, 3월 온도가 몇 도예요? 15도에서 20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극한 고온이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예요. 대형 산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극한 고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후이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기후대인 유럽이나 이런 비교할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으로 한번 볼게요. 일본과 중국은 우리 같은 기후대잖아요. 자, 일본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죠. 일본 산림청입니다. 일본 산림청의 표를 보시면 대형 산불이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두 번째 칸이 중국입니다. 대형 산불이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형 산불이 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같은 기후대인 일본과 중국은 산불이 줄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늘고 있어. 왜 그럴까? 이것은 기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산림에 있다는 거예요. 산림 구조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산불 진화 체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형 산불의 원인은 기후위기가 아니라 자꾸 언론은 기후위기 하는데요. 아니에요.
자, 산불 산림 구조인데요. 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마치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막 위까지 타올라요. 왜 그럴까요? 헬기로 물을 끼얹어도 안 꺼져요. 왜? 소나무 숲이라서 그래요. 소나무, 우리 어릴 때 그 횃불놀이 하잖아요. 소나무에 정유 성분이 있죠. 송진이 있고. 그래서 불이 붙으면 안 꺼져. 문제는 우리나라 숲이 소나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나무 숲이 저절로 많아요? 아니요. 산림청이 소나무를 주로 심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있어요. 야, 이 숲이 왜 이렇게 싹쓸이 탔어요? 전부 다 소나무 숲이에요. 왜 더 탄 이유가 있어요? 송이를 딴다고. 송이를 딴다고 밑에 있는 화렵수를 전부 비워놓고 소나무만 남겨놓은대요. 그래서 저렇게 다 타버린 거예요. 자, 산림과학원에서 쓴 보고서예요. 우리나라 최근 대형 산불은 산림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보고서에 보면 소나무와 굴참나무를 비교해놨어요. 누가 더 열이 많아요? 소나무 잎이, 소나무 기둥과 소나무 잎이 더 열이 더 많아요. 불에 더 잘 타요. 한번 불타면 꺼지질 않아요. 바로 소나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산불의 종류는 어떻게 나눌까요? 이렇게 나눠요. 산불의 종류가 무지, 그냥 산불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불의 크기에 따라 산불을 구분해요. 지중화, 땅속으로 퍼져가 이렇게. 불은 안 보이는데 밑으로 불이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닥 위로 가는 지표화, 그 다음에 나무 기둥까지 타는 수간화, 그 다음에 나무 꼭대기까지는 수관, 머리 관자를 써가지고 수관화,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비산화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소나무는 주로 수관화가 돼. 꼭대기까지 다 타버려. 산불이, 산에 그림 보이시죠? 저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훨훨 타요. 바로 우리 숲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산림청이 만든 자료예요. 산불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해갖고 바로 수종에 있다. 소나무는 어떨까요? 겨울에도 잎을 떨구지 않아요. 화렵수는 겨울에 잎을 떨고 잠을 자요. 근데 소나무는 겨울에도 잎을 떨구지 않아. 잎을 떨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도 강합성을 해. 가뜩이나 겨울은 가물잖아요. 물이 부족한데 강합성을 한다고 해서 수분을 빨아서 강합성을 해요. 다 토양을 부족하게 하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소나무 잎사귀는 낙엽이 떨어지면 이파리 가늘잖아요. 화렵수로 떨어지면 그 안에는 수분을, 땅속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이불 역할을 하는데 솔잎은 그렇지 않아서 소나무 잎의 밑을 밟으면 땅이 건조해. 화렵수 밑은 땅이 촉촉하죠. 바로 소나무는 한번 불이 붙으면 저렇게 커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백서를 보면 그동안 산불이 많이 나니까 산불백서를 만들었는데요. 산불백서는 소나무 같은 침엽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산림이 수분 함량이 낮고 송진 같은 정유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산불 발생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뭐예요? 여기가 울진이에요. 울진 산불로 크게 났던 데인데 골짜기 다니다 보면 화렵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또 심고 있어요. 소나무가 산불에 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나무 때문에 불이 잘 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소나무만 계속 심고 있는 대한민국 산림청이라는 문제죠. 이제 저희 집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냐. 제가 재작년에 처음에 산림 문제를 기사를 썼어요. 그랬더니 기사를 쓰자마자 저희 집에 바로 이틀 뒤에 누가 찾아오냐면 산림과학원장, 산림과학원 정책과장, 그다음에 산림청 대변인, 산림청 과장이 왔어요. 자원과장이. 두 번째 기사를 쓰자마자 산림청이 완전히 무너졌죠. 청와대에서 산림청장을 호출했어요. 정책을 바꾸라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30억 그루 심기, 탄소 중립을 한다면 30억 그루 심기 한다고 했다가 제가 쓴 기사에 계속 얻어맞으면서 결국 30억 그루 심기라는 것을 포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산불이 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얼마 전에 과장이 찾아왔어요. 이 정책을 담당하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니들이 조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잖아. 그랬어요. 자기들 하는 말, 대한민국의 모든 나무들은 다 산림청이 그동안 심은 나무래요. 그리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헐벗었던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바로 원인이 거기 있어요. 조림을 하지 않았다면, 주로 보면 다 소나무 심잖아요. 지난 50년간 50주년 행사했다 그러죠. 올해가 산림청 50주년 행사예요. 50주년 동안 소나무 내리 심어왔어요. 그냥 뒀다면 불에 잘 타지 않는 건강한 화렵수로 이미 되었을 텐데 소나무를 주로 심었기 때문에 불을 잘 탔죠. 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계가 칭송했다고. 대한민국은 조림에 성공한 국가다. 그다음 헐버스턴 조림에서 조림에 성공한 국가다라고 자랑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겠다라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산불이 나면서 제가 계속해서 대한민국 산불의 원인은 산림청이 소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산림청이 또 말을 바꿉니다.
산림청장이 뭐라고 말을 바꾸나 보세요. 그거는 가짜 뉴스야. 산림청이 심은 소나무는 전국 소나무 숲 94% 중에 94%는 자생이형 숲이고 산림청이 심은 건 6%밖에 안 된대요. 산림청이 심지 않았대요. 그럼 여기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더 숨어 있어요. 우리나라 숲 중에 소나무 숲은 25%예요. 25% 중에 6%면 산림청이 지난 50년 동안 얼마의 숲을 심었다는 걸까요? 1.5%예요. 나머지는 자연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자기들이 변명하게 거짓말을 말을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일본입니다. 일본은 왜 산불이 줄어들까요? 일본은 국립산림과학원이 만든 거죠. 1600년대부터 화렵수를 심어왔어요. 무려 1600년대부터. 그리고 지금도 불에 강한 화렵수를 심고 있어요. 중국으로 넘어갑시다. 오른쪽입니다. 중국은 왜 산불이 줄어들까요? 중국은 산 능선을 따라서 화렵수를 심어요. 산불이 넘어가지 않도록 불에 강한 화렵수로 심고 있다. 그래서 산불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산림청, 산림과학원이 쓴 보고서요. 조림목 대부분이 침엽수야. 침엽수 일본으로 조림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게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에 쓴 보고서예요. 문제가 원인이 뭔지도 알고 있는데 고치질 않아. 계속 소나무만 심어오고 있죠. 자, 이 동네가 울진의 그 거센 산불에서 집이 불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산불이 내려오다가 바로 집 뒤에 화렵수가 있기 때문에 딱 불이 거서 멈춰요. 자, 이 마을들 전체가 화렵수 지켜졌어요. 왜? 다 산불이 내려오다가 전부 집 뒤에 화렵수가 있으니까 불이 저절로 멈추게 돼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화렵수를 갖다가 내화수림이라고 해요. 방아림. 불로부터 지켜내는 방아림이라고 그래요. 강릉입니다. 올 4월 달입니다. 이 멋진 펜션이 다 타버렸어요. 이 멋진 집들 수백 채가, 200채가 넘는 집이 다 불탔어요. 여러분, 산불은 어마어마한 재난이에요.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포탄이 하나 떠지면 그 주변만 저기잖아요. 산불을 한번 불타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 전체 집이 다 타버려요. 왜 강릉이 산불이 컸을까요? 바로 전부 강릉은 전부 다 소나무 숲이야. 소나무 숲이에요. 이겁니다. 자, 잠깐 내려갈게요. 여기서 불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불이 시작되었고, 여기까지 바닷가, 여기 바닷가예요. 동네 강릉 바닷가예요. 여기서 불이 시작해서 저까지 가는데 몇 분 걸렸을까요? 단 40분밖에 안 걸렸어요. 소방차가 와도 소용이 없어요. 산림청 헬기가 떠도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서 저까지 40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저랑 같이 가서 한 그 산불연구소 소장이 만장을 찍어 사진을 연결한 거예요. 만장을 찍어가지고 연결한 맵을 만든 건데요. 왜 이랬을까? 왜 이랬냐면 여기에 나옵니다. 숲의 구조입니다. 헬기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바람이 불면 산불은 더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숲의 구조의 문제였어요. 숲의 문제. 전부 소나무 숲, 전부 소나무 숲이었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산불이 이렇게 커져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자료를 찾았어요. 산림청이 산불을 예방한다고 하면서 숲가꾸기래요. 여러분 숲가꾸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뭐라고 써냐면 산림청이 만든 자료예요. 한번 뭐냐면 숲가꾸기로 산불과 숲가꾸기 연료가 이래요.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산림청 관련한 교수들이 우리나라 산불이 커진 이유는 옛날에 나무를 많이 해다 뗐는데 지금은 이제 연료를 떼지 않으니까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낙엽이 많기 때문에 불이 잘 난다 그래요.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게 전혀 아니에요. 자,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숲 가꾸기는 산불 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숲을 가꾼다. 그래서 키 작은 나무들을 베어내서 큰 산불을 이제 작은 지표와 불로 강도를 낮춰서 산불을 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있는 소나무 알이 다 잘랐죠. 잘린 나무 보세요. 화렵수들도 다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산불은 연료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의 문제예요. 저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세져요. 바람이 빨라지면서 꼭대기까지 다 타버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송이숲이에요. 밑에 나무 있어요? 없어요? 산림청 주장대로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연료가 없어요. 그런데 불이 꼭대기까지 다 타 죽었어요. 왜? 바람이 잘 통하니까. 불이 작은 불만 붙어도 열이 달라져요.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 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없던 바람이 만들어져요.
산불 현장마다 가서 보면 다 이게 뭐예요? 뭐예요? 화렵수예요. 잘랐어요. 새싹이 났는데 또 잘랐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화렵수를 계속 잘라왔기 때문에 뭐만 남겨놨어요? 소나무만 남겨놓은 거예요. 소나무만 남기고 화렵수를 계속 잘라오니까 어떻게 돼? 산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또 나와. 이렇게 불탔는데도 잘렸는데도 또 나와. 불타도 또 나와. 화렵수에 놀라운 생명력이에요. 자, 산림청이라 써있죠. 송이산 가꾸기 요령. 이렇게 꽉 찼던 숲을 다 베어내고 소나무만 남겨놓는 거예요. 자, 소나무만 남겨놨어요. 송이숲 어떻게 됐어요? 산불로 전부 다 태워먹었잖아요. 강릉입니다. 자, 아까 여기는 밀양이에요. 밀양에 다 타버린 건데, 밀양 송수인데요. 자, 여기 강릉입니다. 다 탔죠. 소나무 때 다 탔죠. 근데 소나무 잘 보세요. 역시 강릉의 소나무 다 탄 이유도 전부 다 숲 가꾸기를 해놨어요. 아래 화렵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불이 거세게 그냥 폭풍처럼 몰아서 다 탄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산림과학원, 산림청의 산림과학원이 쓴 보고서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산불 관리하나 보시래 써 있나요? 키가 작은 내화소종을 심어서 산불을 관리해요. 키가 작은 내화소종을 벌목이 아니라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청은 뭐 하고 있어요? 키가 작은 내화수종을 다 뭐예요? 잘라내고 있대요. 둘 중에 하나 틀린 거 아니에요. 누가 틀렸을까요? 대한민국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 산불 주범은 누구예요? 산림청이에요. 소나무만 내심어갖고 또 소나무만 남겨놓고 화렵수를 다 베기 때문에 대한민국 산불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산불 주범은 산림청인 거예요. 자, 바람. 두 번째 산림청 이야기죠. 바람.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 확산 속도가. 바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또 밑에가 자르니까 바람이 커져가지고 다 밑에 화렵수 다 잘랐잖아요. 꼭대기까지 다 탔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바람의 문제입니다.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송이숲이에요. 위에는 꼭대기까지 다 타버렸어요.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꼭대기 탔는데, 자, 여기 그 바로 근처 옆에 밀양인데, 경남 밀양인데요. 여기는 산불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왜? 키 작은 나무들이 남아있어요. 이 거센 불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불이 꺼져버려요.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멈춘 거죠. 자, 강릉입니다. 이렇게 거세게 타던 산불들이 오질 못해. 왜? 똑같은 소나무가 있어요. 근데 소나무 밑에 화렵수를 베지 않고 들어있잖아요. 바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연료가 더 많지만 연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바람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산불을 더 키우는 원인이 있어요.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올 3월 달에 홍성이에요. 벌목을 했어요. 싹쓸이 벌목. 제가 붙임말이 싹쓸이 벌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벌목을 하고 소나무를 또 심었어. 그리고 벌목을 하고 나무 기둥들은 다 가져가고 장가지를 이렇게 줄줄이 쌓아놨죠. 산불이 나니까 어떻게 돼? 줄줄이 쌓아놓은 게 불길이 이동하는 통로가 됐어요. 그리고 심은 소나무들 다 타 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벌목을 하거든요. 온 산을 다 벌목을 해. 그리고 장가지들은 저렇게 쌓아놓고 굵은 나무만 가져가. 한번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저게 꼭대기로 불길이 쫙 이동해요. 꺼지질 않아요. 헬기가 아무리 갖다 불을 꺼도 안 꺼져. 여긴 대전이에요. 올 3월 때 또 산불 난 자리예요. 멀쩡한 화렵수를 다 베어내고 또 소나무 심었어. 근데 또 불타고 꺼져죠. 까만 자리가 뭐야? 그 장가지 쌓아놓은 게 불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소나무가 있으면 아무리 헬기가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 또 하나는 제가 2주 전에 여수 소방서에 가서 소방관들 대상으로 산불 강의를 했어요. 내가 살다가 목사가 소방관들 대상으로 산불 강의 하다니 참 제가 믿겨지지 않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산불이 발생하면 누가 제일 먼저 신고가 들어와요? 119. 누가 제일 먼저 현장 도착해? 산불 현장에 119. 마지막 잔불까지 누가 정리해요? 119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진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산림청장이 대책위원장이에요. 진화위원장. 그리고 소방서는 그냥 협력기관이야.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산림청 1년 예산은 얼마냐? 2조 8천억이야. 근데 국민의 아픈 현장마다 재난이란 모든 현장마다 홍수도 뭐 다 119가 오잖아요. 그런데 119의 예산은 3천억밖에 안 돼. 소방청의 산불 진화 예산은 단 1원도 없어요. 오히려 산불을 만들어내고 있는 숲가꾸기니 소나무니 이런 식으로 산불을 만들어내고 있는 산불 주범인 산림청은 예산이 2조 8천억인데 이게 이 나라가 제정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거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산불이 왜 안 꺼질까라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산불이 나면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벌목을 해야 돼요. 벌목할 나무들이 많아지잖아요. 벌목을 하면 또 조림하니까 돈을 벌잖아요. 또 벌목한 지 조림하고 나면 산사태가 난다고 저렇게 사방댐을 만들어. 이렇게 산불이 나면 돈을 버는 업자들이 산림청 밑에는 줄줄이 연결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산불 현장에 가면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산림청이 불을 안 꺼요. 이런 거예요. 더 대형 산불을 만들어. 그래야 더 막 긴급 복구 예산이 떨어지고 수천억씩 그 다음에 부스러기 떨어지거든요. 심각한 이 잘못된 악의 카르텔이 여기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경북 도지사가 이시로 도지사가 보다 못해서 산림청이 하도 불을 안 끄니까 불을 보다 못해서 올해 뭘 만들었냐면 119 특수 대응단을 만들었어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었어요. 경북 119 특수 대응단을 만들고 나니까 경상북도 내에서는 올해 24시간 내에 모든 산불을 다 껐어요. 대형 산불로 관계없어요. 그동안 산불 진화에 산림청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에이, 자, 강릉입니다. 이 집이 저 집이에요. 같은 집이에요. 이 집 양쪽에 집이 다 있었어요. 불타 없었어요. 그리고 저 집마저도 지금 다 뽀개고 있잖아요. 이렇게 뽀갠 집이 몇 채예요? 사라진 집이 200채가 넘어요. 정말 멋진 집들이. 이렇게 다, 여기 호텔 다 탔잖아요. 여기 구들만 남았잖아요. 다 뽀개 없어졌네요. 여러분, 산불 정말 무서워요. 어마어마한 재난이에요. 네, 나 소나무 때문에. 그런데 산림청장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청장인데 산불 진화 상태는 임도가 있으면 끈다. 임도가 없어서 못 껐다 그래요. 그래서 임도가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임도. 근데 아까 여러분이 산사태가 어디서 났어요? 임도에서 났잖아요. 왜 자꾸 이 산불, 그러면 임도가 있으면 산불 끌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불이 어떻게 됐어요? 임도 따라 흘러갔어요. 임도는 여러분 바람길이에요. 제가 이 밀양인데요. 이걸 조사 갔어요. 작년 6월 달에 조사 갔어요. 6월인데. 5월 말, 우리나라에서 5월 말에 산불 난 유일한 사례예요. 현장에 딱 내려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더웠어. 근데 딱 조사하고 임도로 올라오는 순간 바람이 쫙 밀려와요. 아, 정말 임도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도를 타고 이동하는데 바로 불길을 이동하는 거예요. 임도만 타고 바람이 이동했어요. 여기는 산림청장이 말하는 임도 때문에 불을 껐다는 곳입니다. 임도 때문에 불을 껐나요? 임도 주변만 탔나요? 임도 주변만 다 탔어요. 임도 주변만 다 탔어요. 임도에서 불 껐어요? 못 꺼요. 불 끄러 들어가면 다 죽어요. 임도 주변, 임도 입간판까지 다 타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돼. 이런데 자꾸 그럼 왜 임도를 노래 부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놓습니다. 벌목을 하면 바람이 이렇게 세져요. 두 번째 오른쪽 사진, 임도를 만들면 임도 타고 바람이 세. 근데 나무 꽉 차 있으면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여기 논문에 써 있어요? 울진의 하늘 원전이에요. 원전 안 마당까지 다 탔어요. 이게 콘크리트니까 불이 안 탄 것 뿐이에요. 원전도 못 짓기로 했어요. 작년 산불에. 산불 본부가 바로 이 앞에 정문에 있었거든요. 도로도 있잖아요. 2차선. 임도보다 더 넓은 도로도 있는데 못 막아내잖아요. 마당까지 다 탔는데요. 왜 임도를 만들까? 벌목이 있어요. 길이 있어야 가서 벌목하고 나무를 잘라오고 나무 팔아먹죠. 근데 벌목하고 임도를 만드니까 산사태가 저렇게 나잖아요. 산사태가 멀쩡한 어마어마한 금강송 숲을 다 잘라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임도를 만드는데 계속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 그럼 계속 복구한다고, 사람도 다 안 다니는 곳에 복구한다고 돈을 수백억씩 갖다 쳐박아, 수천억씩 갖다가. 자, 강원도 홍성 매더피골 산사태가 났어요. 왜 났을까? 꼭대기를 보시죠. 어디에서? 바로 임도에서 산사태가 나잖아요. 그럼 임도 왜 만들어? 임도 만드니까 벌목하고 있잖아요. 자, 임도 만들고 벌목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저께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요. 경북 제천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산을 완전히 처참하게 우리나라 산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는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숲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탄소 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슬 사진 보셨죠? 자, 숲이 하는 역할은 바로 수분을 빨아들여서 뭐예요? 잎사귀를 통해 증산작용을 통해 내보냅니다. 바로 이 역할이 뭘까요? 온도를 낮춰줘요. 기후 조절하는 역할이에요. 숲이 하는 역할이. 그래서 그 열대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숲이 만든 구름이 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기후 조절자예요, 숲은.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제천 그저께 이걸 조사하면서 이제 무서웠어.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앞에 보이는 산, 옆에 산, 제가 드론으로 다 찍잖아요. 어마어마한 산림들이 전부 다 싹쓸이 됐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
바로 숲에 하는 역할이 사라져. 숲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의 살 보금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기후 조절을 하는 역할이 없어져.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일시에 숲이 하는 이유는 비를 머금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못 먹어줘. 일시에 비가 내려가. 하류 지역에는 뭐예요? 밑에 지역은 하천이 범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산림청장이 지금 산림청장이 임도 대형 산불을 끄기 위해서 임도 하식전을 대형 산불에 임도가 있으면 꺼요? 못 꺼요. 타 죽어.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데 지난 최병환 산림청장은 뭐하고 있어요? 똑같이 임도 확산 저기예요. 왜 그럴까? 오른쪽에 보시죠. 치산기술협회장 최병환 전임 최병장. 자, 산림청장을 그만두면 어디로 가요? 치산기술협회장으로 가서 2년 동안 해먹어. 치산기술협회가 뭘 해요? 바로 임도 놓고 사방사업하는 데예요. 자기들이 퇴직하고 갈 밥그릇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산림을 이렇게 망치고 국고를 털어먹는 이 잘못된 게 산림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산불이 났어요. 전부 싹쓸이 벌목하고 또 소나무 심었어. 여러분, 심지 않아도 나와요. 땅속은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이미 땅속에는 어마어마한 씨앗들이 들어있어요. 외국에는 산불이 나도 심지 않아요. 저절로 씨앗이 올라와요. 저절로 복원이 돼요. 더 좋은 숲으로, 더 불에 강한 숲으로. 그런데 우리는 산불만 조금만 나면 싹 쓸어버려. 이렇게 싹 쓸어버려. 여기는 안동댐이에요. 여기는 옥계, 강릉 옥계예요. 말이 안 돼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요. 강릉 옥계, 이게 산이 복원한 거요? 나무 다 잘라서 팔아먹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 오면 산사태가 나기 쉬운 거죠. 재난을 만들어내고 있어. 재난을 대비한다면서 국가 예산을 들여 재난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산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신났죠. 위험해졌으니까 댐을 사방댐을 만들고 있어. 또 돈 벌어 자기들은. 자, 여기가 20년 전에 2000년도에 산불이 났던 곳이에요. 삼척에서 산불이 나서 울진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산불을 끈 다음에 소나무를 다 심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는 울진에서 산불이 나서 삼척까지 올라갔어요. 20년 만에 20년 동안 자란 나무가 다시 산 거예요. 보시죠. 여기 보면 기념비가 써 있어요. 2000년에 산불을 끄고 이렇게 기념비를 만들었죠. 자, 20년 동안 심고 자란 소나무는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심지 않은 화렵수는 이 불에 타 죽지 않았잖아요. 자연의 힘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에요. 심지 않으면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땅속에 이미 어마어마한 씨앗들이 숨어져 있어요. 자,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위에 나무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땅으로 비쳐요. 그러면 땅속에 잠들어 있던 씨앗들이 이제 내가 깨어날 때가 됐구나 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성이에요. 2번 산불 났어요. 고성 났는데 오른쪽은 소나무를 심었고 왼쪽은 자연복원이에요. 저절로 나온 곳인데 한번 보시죠. 보이시나요? 여기는 산림청이 소나무를 심은 자리예요. 여기는 심지 않은 화렵수가 저절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 않아도 숲이 더 불에 강한 화렵수로 자라고 있다는 것 사실이죠. 자, 강릉 옥계입니다. 산불이 났어요. 벌목했는데 산주가 동의하지 않아서 벌목하지 않은 숲이 조금 소나무가 남아있어요. 자세히 벌목하지 않고 자르지 않은 나무 밑에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벌목한 것은 지금도 황폐해요. 나무를 심었지만 황폐한데 자르지 않은 것은 내 키만큼은 나무가 밑에 자라고 있잖아요. 화렵수가. 보세요. 저렇게 이미 화렵수가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과연 지금 대한민국 산림청이 뭘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들여 산림을 더 황폐하고 있다는 거죠. 숯, 이번에도 제 밭에 제가 조그만 주말농장 텃밭을 하는데 숯을 사다 심어 뿌렸어요. 숯이 토양을 건강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걷어내고 있죠. 자, 이건 뭘까? 어딜까? 몽고가 아니에요. 사막지대가 아니에요. 강원도 홍천이에요. 나무 심는다고 나무를 자른 거예요. 산림을 완전히 이렇게 싹쓸이 벌목해요. 이렇게 싹쓸이 벌목해요. 끔찍해요. 그러면 나무가 쓸만한 나무예요? 보세요. 젓가락 같아요. 땔감으로밖에 안 가요. 이 나무를 잘라서 탄소 중립한다면 어린 나무 심으면 돼요. 아니요. 전혀 맞질 않아요.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산림을 자르고 있죠. 자, 산림. 하나님 만드는 이 숲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뭐예요? 맞는 게 자연 정수기. 물을 정수기 하잖아요. 산사태를 막아줘요. 자기들 써놨어. 야생성물의 보금자리예요. 자연저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저수지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공기전환이죠.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홍수 조절을 해줘요. 갈수기를 완화해줘요. 맑은 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영국은 숲 종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요.
침엽수림보다 화렵수림이 더 보존금이 더 많아요. 왜? 침엽수보다 더 화렵수가 야생동물도 더 많이 살고 그다음에 물도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산효과. 빗물 침투하는 시간에 홍수를 예방해줘. 산세 막아주고 이렇게 수많은 기능들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싹쓸이 벌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산사태 위험이 커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정부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나 지금 윤석열 정부랑 똑같아. 우리 숲이 늙었대. 산림청이 주장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숲이 늙었기 때문에 30년이 넓은 늙은 숲이기 때문에 자르고 어린 나무 심어야 탄소 흡수 능력이 커진대요. 숲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에 다 황폐하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30살, 제가 지금 올해 61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림청 기준으로 말하면 심각하네요. 요즘 청년들 30살에도 결혼 안 해도 얼마나 많은데 100살 사는 사람도 30살이 청년인데 수백 년, 천년이 산 나무에게 늙었다라고 하는 이 산림청의 논리. 여러분 30살은요 이제 나무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준비가 된 단계예요. 보시죠. 자, 30살이 되는 광릉수목원에 가시면 이게 있습니다. 이 나무를 자세히 보실까요? 몇 살일까? 126살 전나무. 30살 저거밖에 안 돼요. 보시죠. 79살, 95살. 30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늙은 30살이 늙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탄소 흡수 능력이 벌목한다? 나무 굵기 보세요. 저게 뭐 원목으로 쓸 수 있는가? 어저께 한심 언론에 여러 개 언론이 보도자를 하고 임업총연합회에서 이런 보도자를 뿌렸어요. 제가 이번에 계속 언론에다가 이번 산사태가 임도와 벌목 한 자리에 산세가 났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 기사를 냈잖아요. 제가 직접 나가서 인터뷰하고 했더니 이제 위기 산림청하고 벌목하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산사태의 원인이 기후이기 때문이지 벌목과 임도 때문이 아닌데 비전문가니까 최병성이죠. 비전문가인 그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저기를 하고 있다. 이제 자시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겠다. 저한테 테러를 하겠다라고 과감히 어느 보도자료에다가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까지 써서 언론에 플레이를 했더라고요. 저는 정말 언제 어디서 칼 맞을지 모르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산림 경영일까? 아니에요. 1헥타르의 나무를 베면 산주는 얼마를 받냐?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1헥타르 나무를 베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나무를 심는 값이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산주는 30년 동안 키운 나무를 팔았어. 그 받은 값이 100만 원인데 그 또 한 자리에 나무를 심으려면 산림청 고시 가격이 973만 원이에요. 그럼 어떤 멍청한 산주가 100만 원, 30년 동안 100만 원 벌고자 973만 원 퍼가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어떤 줄 아세요? 심었다고 나무가 안 살잖아요. 거기에 있던 나무들이 더 빨리 뿌리니까 더 잘 자라니까. 계속 풀 베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그 돈도 엄청나. 우리나라는 산림을 이 경영을 통해서 타산이 안 나와요. 결국 뭐야? 정부가 다 돈을 대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누가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산주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결국 산림청이 조림비를 대고 숲가꾸기 비용을 대주니까 벌목상과 조립상과 육묘상들이 돈을 버는 잔치가 벌어져 있는 거죠. 산을 산대로 망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산을 자기들은 잘라야 돈을 버는 거야. 자른 산들이 많아야 자꾸 나무 심고 그다음에 또 조림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풀 가꾸기 하고 하면서 은행이 되는 거죠. 은행. 자기네 돈 먹거리. 그게 임업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논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더 손해라는 게. 어떻게 국가가 지금 이 시대에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숲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보시죠. 외국 논문입니다. 토양, 산림 토양이 72%예요. 나무 기둥 가지까지 17%밖에 안 돼. 그런데 벌목하면 얼마를 가져가요? 나무 가지는 빼놓고 하니까 한 10몇 %잖아요. 그런데 포크레인이 다니면 다 뒤집어다요. 벌목하면. 이미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수십 년간 탄소가 저장된 산림 토양을 다 뒤집어놔. 탄소가 더 폭발해. 기후위기를 더 조장하는 거죠. 숲이 가지고 있는 증산장과 수많은 걸 다 빼고서도 전혀 맞지 않는 잘못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났어요. 포항입니다. 지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역시 위에 벌목이 돼서 달려갔어요. 이 꼭대기 두마동 하늘 아래 첫 동네 왜 홍수 산사태가 났어요? 꼭대기 보니까 다 벌목이기 때문에.
꼭대기 벌목해가 밑에 갔다 일시에 빗물이 들어가고 산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을 만들었어. 이게 대한민국 산림 경영이라 그래.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마을 홍수라서 경기도 여주 작년이에요. 위에 벌목해가지고 손해라고 이미 손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고서에.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나무 심을 곳. 산을 깎고 깎지 않으면 안 될까? 아니요. 독일 이자강입니다. 밑에는 스위스 투강입니다. 강가에 나무 심을 곳 심어놨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금강입니다. 우리나라 금강. 심지 않은 버드나무가 저렇게 멋있게 자라 있어요. 심지 않은 버드나무가 열대림처럼 자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4대 강변에 가면 텅 비었어요. 잡초만 자라가 있어요. 여러분, 가로수. 도로변에 빈 공터에 나무를 심으면 더 멋진 나라가 되죠. 도시도 시원해져요.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죠. 정말 해야 될 곳이 있는데 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가로수. 싱가포르 가보세요. 얼마나 가로수가 아름다운지. 우리나라는 가로수 기껏 심어놓고 다 자르잖아요. 나무가 탄소를 흡수한다고 기껏 나무에서 좀 자르면 다 잘라. 우리가 좀 더 눈을 열었으면 좋겠다.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뒷걸음 좀 빼고. 숲. 정말 소중해요. 숲,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생명들이 숲에 살아가죠. 우리가 숲을 찾아갑니다. 시원하잖아요. 산림욕을 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죠. 그런데 이 숲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산림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좀 알고 이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서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언제 칼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좀 우습게 넘기는데요. 사실 아까 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시멘트 일을 했는데요. 시멘트 업계가 저한테 많은 협박을 하죠. 지금도 시멘트 협회하고 재판 하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저는 단체도 조직도 없잖아요. 제가 처음 시멘트 일을 시작할 때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목사님은 아무도 아닌데 저들이 고소하고 소송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근데 지금까지 잘 감당해왔죠. 다 이겨내왔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제가 될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는 한 어린아이가 TV에서 아토피로 피부를 긁으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고민하다가 하자.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바로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에 살아가며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아토피 문제. 그리고 산사태 산림청유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바로 도로 옆에 벌목에서도 산사태 난 곳이 많거든요. 어느 순간 피해를 입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재난의 사회로 만들고 있는 이 산림청의 문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지혜를 주셨고, 보는 눈을 주셨고, 또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어가지고 열심히 현장을 조사하고 기사를 쓰고 언론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제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하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감탄하는 눈을 보여주옵소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지키고자 용기가 나온다는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걸 알아가는 건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를,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용기 하시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고 오늘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선한 그 정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예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